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영상에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문제풀이는 제가 직접 풀어드리는 걸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이제 오늘 푸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다음 강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14페이지부터 손특강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 중에서 주요 문제들 몇 문제 풀어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이런 문제는 좀 풀어주세요.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는 풀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또 영상을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수능 특강은 각각의 문제마다 위에 이제 문항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 코드 가지고 EBS에서 또 문제 풀이를 이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자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생물의 특성 부분이죠. 그래서 가부터 다에 얘를 나타낸 거고요. 가부터 다가 생식도 있고 유전도 있고 발생도 있다. 얘는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까 맞춰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특징을, 가의 예를 한번 볼게요. 유전란 R이죠. 이건 이제 세포 하나야. 세포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세포 한 개인데 얘네들이 병아리가 됐대요. 병아리가 됐대요. 병아리는 가세포죠. 하나가 세포 여러 개가 됐으니까 체세포 분열한 거죠. 체세포 분열. 똑같은 세포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는 R이었는데 하나의 개체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생의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문장이고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하나의 아메바가, 자, 아메바 한 개입니다. 한 개가 둘로 됐답니다. 두 개가 됐답니다. 그러면 하나가 두 개가 됐으니까 어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한 거죠. 체세포 분열한 겁니다. 자, 지금은 처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라서 천천히 이제 해드릴 텐데 앞으로 속도가 붙으면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체세포 분열을 했다는 건 첫 번째 문장하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위에 있는 현상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 개가 됐는데 하나의 개체가 두 마리의 개체가 됐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유전이다 이렇게 미안해요. 생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생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 중에서 아메바와 같이 체세포 분열이 바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식을 무슨 생식이라고 그래요? 모성 생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하죠. 엄마가 생명인데 아들도 생명이 됐어요. 부모와 자식이 유전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유전입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발생 생식 유전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에서 가는 발생이냐, 그렇죠? 가는 발생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니은에서 기억 니은에서 모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전부 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세포 생물에서는 다가 나타나지 않느냐. 생물에서는 전부 다 유전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가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그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1번하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 3번 정리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의 경우에 이렇게 사회탐구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문을 보여주고 이 지문에서 이제 과학적 개념을 추론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사회탐구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탐구는
각각의 밑줄에서 거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밑줄들만 정보를 추출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분석해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육지에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가진 파충류의 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생물의 특징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분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단단한 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응과 진화, 현상의 특성 중에 적응과 진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밑줄 니은에 보면 발생 중에 생성된 질소 노폐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질소 노폐물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때요? 질소 노폐물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쪼개지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여러분들 2학년 때 했던 거 복습을 하면 아미노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탄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탄소에 이렇게 4개의 팔이 있는데 이 4개의 팔에 각각의 작용기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붙어 있고요. 아미노기가 붙어 있고요. 그 후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작용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 아미노산이 물질 대사에 사용이 되려면 어디를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산소를 가지고 있고요,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네, 탄수화물과 지질, 얘네들도 다 이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질 대사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아미노기는 물질 대사에 사용이 어때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이 물질 대사에 사용이 되고 끝나버리면, 그 물질 대사가 끝나버리면 얘네들을 쪼개고 나서 만들어진 노폐물,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 요게 일단 노폐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혀 쓰이지 못했던 이 녀석 아미노산, 이게 노폐물로 나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아미노산이 노폐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물질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특징은 물질 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화시켜 볼게요.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화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이화 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쪼갰으니까. 그래서 이화 작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갈게요.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암모니아가 요산으로 물질이 바뀌었으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질 대사라고 역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볼게요. 자, 물질 대사 중에 어떤 물질 대사냐? 여기 암모니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암모니아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암모니아 다시 써볼게.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를 가운데 두고요, 이렇게 아미노기 2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이 화학 구조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만히 한번 보시는 거야. 자,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냐면 요산에 아미노기가 되나요? 아미노기가 2개 있죠. 그러면 아미노산을 요산으로 바꾸려면 암모니아가 몇 분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2분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겠다. 근데 뭐 분자량 같은 건 맞추지 않을게요. 그래서 2분자의 암모니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화합물이 됐으니까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건 동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화작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귿이나 니은, 특히 이제 디귿 부분은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아직 뭐 연습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자주 보시면 충분히 숙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보기 한번 확인합니다. 자, 보기 기억해 보시면 적응은 기억과 관련된 생물 특성입니까? 맞죠? 적응.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해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은 물질 대사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렇죠? 물질 대사에 의해서 이화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흡수가 함께 일어나느냐라고 했어요. 자,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은 다른 말로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반응이네. 그래서 역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놈들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바이러스 이전 테스트에 두 문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문제만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숙주와 바이러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A와 B가 숙주 그리고 바이러스 중에 하나래요. 좀 그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A 안에 B가 붙었죠. 그리고 B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그럼 누가 숙주가 되겠어요? 그렇죠. A가 숙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숙주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B는 바이러스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 그림 너무 친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이름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모양이 딱 그거죠. 박테리오파지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박테리오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름을 붙일게요. 그럼 박테리오파지가 왜 박테리오파지예요? 박테리아를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박테리오파지예요. 그러면 숙주는 박테리아가 되겠죠. 숙주는 박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대장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 그림에 보니까 박테리오파지가 쭉 하고 자신의 핵산을 숙주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핵산이 들어왔고요. 이 녀석이 숙주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물질대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애들을 복제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숙주를 터뜨리고 나오는 용열 현상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기 이제 보여지니까 보기 읽으면서 같이 갈게요. 기억해 보시면 A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숙주죠? 숙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B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못하죠.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만 물질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가? 네, 얘도 당연히 생물이니까 적응하고 진화하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도 숙주 안에서는 진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얘네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이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는 없겠죠. 둘 다 진화 과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정답은 GO 해서 기억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의 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요. 이걸 별표를 치는 이유는 얘가 뭐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폼의 문제들이 생명과학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왼쪽에 표를 보여주고요. 표에 특징과 어떤 목표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징들을 문장으로 보여주는데 이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건지는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 형태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뒤쪽에 방어작용에서도 이런 거 나오고요. 신경계 암기 과정에서도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암기하는 주제들은 전부 다 생명과학 수능에서는 요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라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갑니다. 자, A부터 C는 정자하고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아직 연습 안 돼 있으니까 천천히 갈게. 정자하고 세균하고 바이러스, 일단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세 개의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 얘네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쵸, 전부 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얘네들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핵산이 있어요.
NA라고 쓴 건 왜 그렇게 쓴 거죠? 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산의 종류의 DNA,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RNA,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 뭐가 됐건 간에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가르면 정자하고 세균, 바이러스, 자, 차이가 뭔가요? 얘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물적인 특징을 보여줘요. 얘는요, 무생물이죠. 숙주 안에서만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하고 세균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자하고 세균은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이제 세포 하나인데, 이 녀석은 다세포 생물로부터 왔고요. 그쵸? 얘는 단세포 생물. 또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세균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죠. 정자는요, 세포 분열을 못하죠. 이미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사고 과정은 자료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이 자료 아직 안 봤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특징 먼저 갈게요. 퍼즐 맞추기 식으로 문제를 가는 겁니다. 특징 보시면은 A가 일어난다. 이것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겠죠. 일단 킵.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 저거 세 개 중에 뭐예요? 정자하고 세균이죠. 정자하고 세균이야. 일단 특징 찾았다. 자,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자, 저 세 개 중에 분열을 통한 건 분열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균밖에 없죠. 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표에다 한번 넣어볼게. 자, 여기 두 번째 특징이 정자하고 세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이 표에서 가로축을 쭉 이렇게 보면서 동그라미 두 개인 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동그라미 두 개인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니은 특징이구나. 따라보세요. 이게 니은 특징입니다. 그럼 이게 니은 특징이면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아닌 A는 뭐가 됩니까? 바이러스가 되겠죠. 얘가 바이러스였네. 이렇게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는 건 세균밖에 없었죠. 그럼 세균을 B하고 C 중에 하나였잖아. 그럼 B하고 C 중에서 동그라미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디귿이구나. 디귿 특징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C는 세균. 그죠? 그 다음에 B는 정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남은 것까지 완성할게요. 자, 얘가 이제 기억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 특징은요,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는 A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해놓고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기억에서 돌연변이는 A에 해당한다. 돌연변이가 바이러스에만 일어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애들한테 다 돌연변이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야. 니은 볼게요. 보기 니은에서 동그라미 디귿은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 다음에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죠? 하시면 되고, 자, 디귿 볼게요. B와 C는 모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네, 정자하고 세균은 전부 다 생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정자가 물질 대사를 독립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정자는 핵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 정자는요, 핵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자가 ATP가 언제 쓰이는 거죠? 네, 꼬리 움직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의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해주시면 노답, 니은 디귿을 선택할 수 있어. 이제 9번 문제, 이정 테스트 9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는 과학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체로 과학탐구 방법 문제는 가설연역법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설연역법을 연습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X의 영양물질 기억을 이용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탐구에 사용한 배지는 기억이 없이 영양물질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배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배지는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세균이나 생물을 키우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이라고. 그래서 뭐 토끼를 키우려면 사육장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세균을 키우려면 세균을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이 필요한데 그 사육장을 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분석 먼저 해볼게요. 가를 보시면 공기 중에 둔 배지에 기억을 첨가하자 배지에 X가 증식해서 집단을 형성한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면 가설 연역적 방법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해요? 그렇죠. 관찰에 해당하죠. 관찰 단계구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가설이 나왔으니까 뭐가 생략이 됐냐면 문제 인식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문제 인식 단계는 생략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문장을 보시면 배지에 그러니까 그 사육하는 곳에 기억이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배지에 X가 증식했대요. 여기 놓치지 마시고 증식했다는 거예요. 증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개체수가 스스로 늘어날 수 있는 애네. 먹을 것만 주면 스스로 늘어날 수 있는 애네. 이 녀석 생물인 거죠. 아마 이제 배지를 사용을 했으니까 대장균 같은 것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 A를 세웠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 가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네,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죠. 이 밑에 있는 과정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20개의 배지를 준비한대요. 그 중에서 10개는 기억을 첨가했고요. 나머지 10개는 기억을 첨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20개의 배지를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아, 무슨 실험한 거야? 대조 실험한 거죠. 대조 실험한 거예요. 그럼 대조 실험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실험자가 조작을 해주는 게 실험군이고 대조군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보시면 10개의 배지에는 기억을 줬대요. 기억을 줬다는 얘기는 뭔가 해준 거죠. 아,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군? 실험군이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아무 처리도 안 했대요. 그러면 가만히 놔둔 거야. 무슨 군?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두 개를 만들어내는 대조 실험을 했구나. 그럼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영양물질 기억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차이죠. 아, 그러면 영양물질이라는 건 이 실험에서 영양물질 기억이라는 건 이 실험에서 무슨 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준 변인이거든요.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하죠. 조작 변인.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라를 볼게요. 다의 배지에 X를 접종한 후에 배양을 했대요. 이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 거죠. 그럼 이제 결과 분석해야죠. 자, 라를 볼게요. 기억이 첨가된 배지에서는 X로 구성된 집단이 형성되었어. 집단이 형성되었어. 무슨 말이야? X가 증식했다는 거죠. 하지만 대조군, 기억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X로 구성된 집단이 형성되지 않았어. 아, 증식을 하지 못했구나. 아, 그러면 증식을 했네 안 했네가 영양물질 기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다시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영양물질 기억이라고 하는 건 조작 변인이고요. 이에 따라서 X의 증식이 달라졌대요. X의 증식 여부라고 할까요? X의 증식이 달라졌대요. 이건 무슨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 변인에 속해 있는, 조작 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종속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종속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항 분석은 끝났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X는 바이러스일까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잖아. 그럼 바이러스 아니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이렇게 쓸게. 기억 틀렸고요. 미음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X의 증식에 필요할 것이다는 A의 그러니까 가설에 포함이 되느냐. 자,
땡그라미 기억, 요 물질이 증식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모는 출합법으로 증식한다는 B와 가장 관련 깊은 생물 특징이냐? B가 뭔데요? X로 구성된 집단이 형성된다. 이거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증식을 통해서. 그러면 무성생식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이거 생식이네, 생식. 그러면 효모의 출합법도 역시 생식이니까 B급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점 테스트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3점 테스트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강 수준에서는 2점이나 3점이나 거의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점 테스트 보시고 연습 차원에서 3점 테스트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 정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19페이지 4번 문제. 다음은 병원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하고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애매모호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풀겠고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병원체에 대한 개념을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 자, 여러분들 뭘 병원체라고 하죠? 병원체는 그냥 말 그대로 병의 원인이 되는 놈, 병의 원인이 되는 놈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어작용 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린 그걸 다시 항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물론 병원체하고 항원은 엄밀하게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은 편의상 밖에 있으면 병원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쪼개져서 단백질 수준으로 떨어지면 항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문제 나오는 것 정도만 할게요.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걸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순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순서를 잡으세요. 물론 바이러스보다 더 밑에 프라이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곰팡이하고 세균 사이에 원생 생물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3개니까 3개만 한번 놓고 점검을 할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뭘 보시냐면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 그럼 이렇게 끊으면 이제 곰팡이하고 세균의 차이점이 나와요. 자, 곰팡이는요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 얘들아, 여러분 진핵생물이 뭔지 기억나세요? 진핵생물은 막성 세포 소기관, 쉽게 말씀드리면 핵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엽록체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소포체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고등한 생물을 우리가 진핵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이 진핵생물에 속해요. 하지만 세균은 세포 하나로 돼 있고 그 세포 안에 어떤 막이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DNA도 둥둥 떠 있고 리보솜도 둥둥 그냥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원핵생물이라고 합니다. 곰팡이하고 세균은요 진핵생물, 원핵생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면요 곰팡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뭡니까? 곰팡이가 됐건 세균이 됐건 진핵, 원핵 어쨌든 생물이죠. 이 녀석은 생물이에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다시 강조합니다. 생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분만 하지 말고 공통점도 찾아보게요. 공통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핵산이 있습니다. 뉴클레이크 애시드, NA라고 쓸게요. 자, 핵산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병렬적인 개념들이 나올 때는 구분 분류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풀 수 있는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얘네들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래요. 가부터 다 중에서 나와 다만 기억을 가지며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면 나와 다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 다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 뭐하고 뭐예요? 곰팡이하고 세균이죠. 그럼 곰팡이하고 세균이 여기 있겠다.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뭐겠다? 얘가 바이러스입니다. 가가 바이러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기억을 가진다. 이 물질은 최소한 핵산은 아니겠죠. 핵산은 바이러스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산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세포막은 얘네들은 가지고 있지만 얘는 안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에 보시면 기억, 여기 이제 여기 동그라미 X표는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완성할 수는 없어요. 다른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기로 가는 거야. 자, 보기 보시면 핵산은 기억에 해당하느냐? 아니요. 기억은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넌 아니야. 영양물질로만 구성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애들, 즉 숙주가 필요 없는 애들이겠죠. 그럼 숙주가 필요 없는 애들이면 이거 아니네, 그죠? 이거 아니야.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해. 그럼 정답은 이제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나타난다. 뭐한다? 진화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진화하는 것은 A부터 C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A부터 C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말이 이렇게 어려워. 동그라미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지. 다 진화는 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가 다 합쳐져 있는 특징은 없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해드리고요.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해결이 안 되시면 질문방에 올리셔도 되고 거기 문항 위에 있는 문항 코드 찍으셔가지고 EBS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